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예전에 7월의 날씨가 아니고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는 알려줍니다. 환경운동가와 과학자가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위를 합니다. 더워서 더위를 이길 방법만 생각한 나의 편협함을 느끼며 내가 지구를 위해서 분리수거와 비닐 덜 쓰기 등만 실천한 것밖에 없었어요. 지난달에 우주로 간 우리나라 누리호가 지구의 시계 반월을 좀 늦춰주기를 기원해봅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무지개.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제17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 우수상 산문학 정은경. 다섯 손가락으로 잡은 희망. 나는 다섯 손가락으로 자판을 친다. 한쪽 손이 없기 때문이다. 남은 한 손으로는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블로거다. 2020년 2월 18일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2022년 2월 지금 현재 그렇다. 내 블로그가 이렇게 주목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남편 덕분이라 생각한다.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 캐럴이 한참 울려 퍼지던 어느 날이었다. 새벽 5시
나는 잠자다 말고 이불이 척척해서 잠을 깼다. 옆에서 함께 자던 남편이 소변을 지린 것이다. 여보, 일어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급기야 그 자리에서 어제 저녁 먹은 것을 분수 뿜듯이 토해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큰일 났구나 싶어 119를 불렀다. 지역병원을 거쳐 사설 구급차로 갈아타고 서울 S병원으로 달렸다. S병원에 자리가 없어 H병원으로 옮긴 뒤에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중환자실로 남편을 옮기고 나니 정오가 되었다. 의사가 나를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의사는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드라마에서 볼 때는 남의 일 같은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밖으로 나와 멍하니 한참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내 몰골을 문득 보았다. 슬리퍼에 맨발로 운동복에 파란 파카 하나 달랑 걸친 채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그런 엄마를 중3 아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살포시 끌어안고 운다. 아들이 우는 순간 내가 정신 차려야 우리 아이도 키우고 우리 남편도 돌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나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아들이 우는데 그 눈물에 내 살갗이 데이는 듯 온몸을 파고들었다.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 뜨거웠던 눈물의 전율을 잊을 수 없다. 내 손을 놓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연락받고 달려온 친정엄마와 함께 돌려보내고 초췌한 몰골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엉엉 소리내어 저녁 내내 울었다. 나는 왼팔이 없이 5 손가락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병신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다.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맞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말, 반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주변 모든 이의 말들이 나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그래서 독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비장애인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 그런 나의 아픔과 더하여 남편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나 열심히 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역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진동했다. 남편이 아침에 토하고 오줌을 싼 것을 미처 치우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이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그것을 다 치웠다. 이때부터 환자가 된 남편의 간병과 고된 생활고가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갑자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면 남편이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 들러댔다. 아침 8시면 태연하게 내가 운영하는 의료기 매장에 정확하게 출근을 했다. 주말 부부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두었다. 토요일이면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충북 음성에서 경기도 구리의 병원까지 올라갔다. 또 나중에 보탬이 될까 싶어 매주 한 번씩 이혈, 귀에 혈자리에 보인석을 붙여주는 것, 주열, 열을 주입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등의 자격증 공부를 하러 다녔다. 그렇게 2년을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입원 중인 대전 요양보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000씨 보호자시죠? 지금 환자분이 위독하시니까 빨리 오세요. 당시 병원비, 간병비, 아들 학원비, 부모님 생활비, 월세 등을 혼자 벌어서 감당해야 했던 나의 남편을 내가
사는 음성과 가까운 대전 병원으로 옮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남편의 부음을 들어야 했다. 나는 늘 남편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줄 알았다. 내가 부르면 항상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다. 장례식을 마치고 사흘 뒤 비몽사몽 상태에서 막바로 매장으로 갔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오다가 저녁 8시 정도 지나서야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으나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났다. 너무 힘들게 살아온 나 자신이 불쌍했다.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으로 힘들게 살다간 우리 남편도 불쌍했다. 사춘기에 아빠를 잃은 우리 아들도 너무 불쌍했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3년을 거의 매일 울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2017년 여름 어느 날 남편이 꿈에 나타났다. 측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는다.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남편은 평소 화를 잘 내거나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화를 낸다. 정신이 버뜩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원 졸업장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대학원만 졸업하면 남편의 추억이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결국 2018년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정말 생각대로 2020년 1월 23일 졸업도 하기 전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기도 마석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는 했지만 부모님, 아들과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했다. 그러다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야, 너는 어려서부터 문고리 잡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 또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칠판에 무언가를 쓰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잖아. 기억났다. 그랬다. 내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그때 유명한 강사가 멘토링을 해주었다. 강의를 하고 싶으면 먼저 작가가 되세요. 1일 1블로그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내고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느낌이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2월 18일부터 나는 1일 1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결코 쉽지 않았다. 정말 글 한 편을 쓰기 위해 엄청 고생을 했다. 아침 7시도 안 되어 출근해서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끙끙거리면서 글을 써야만 블로그에 한 편을 간신히 올릴 수 있었다. 또 TV에서 본 작가처럼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자판을 한 손으로 두드리다 보면 손가락에 지가 날 때도 많았다. 그래도 꼭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1일 1블로그로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1일 1블로그를 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교육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정 강사님, 나에게 블로그란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강의 의뢰였다.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했다. 그렇게 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 뒤 강의를 하다 보니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홍보가 중요했다. 나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콘텐츠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콘텐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야 했다.
누군가를 만나서 콘텐츠도 찾고 동영상은 어떻게 찍는지,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했다. 일단 콘텐츠를 찾기 위해 내 명함집을 뒤적거렸다. 20년을 거래한 의료기 업체 사장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뭐라고 핑계대고 만날까 고민하다가 일단 카톡을 보냈다. 사장님, 제가 협업할 것이 있는데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조고모 그러면 시흥으로 오라는 사장님의 카톡을 받았다. 협업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시흥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때라 밥을 먹자고 하면서 설렁탕집으로 들어간다. 60 가까운 사장님의 연륜이 있었다. 내 얼굴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지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한약방 하시던 이야기, 대만으로 한의학 유학을 갔던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났는지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내 주변에 암을 앓았던 환자분이 계셨다. 그분이 내가 대체의학을 전공했으니 자기를 인터뷰한 것을 유튜브에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신다. 그리고 다른 암 환자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나는 콘텐츠를 찾았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영상은 어떻게 찍는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또 채널 아트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을 배웠다.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딱 한 달 만에 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블로그와 유튜브로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강의를 할 수 있었다. 나는 기계치다. 그런 내가 혼자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 덕분에 또 강의가 이어졌다. 정말 이것이 현실일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기계치인 나에게는 엄청난 성과였고 하늘을 날 듯 기뻤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내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길을 걸을 때 허공을 걸어가는 것 같았고 손톱은 종이처럼 얇아서 무언가에 살짝만 부딪혀도 찢기고 피가 나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야만 했다. 또 치질이 심해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다. 내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일주일 뒤에 검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으로 갔다. 의사와 마주 앉았는데 의사 표정이 밝지 않다. 위암일지 몰라 소견서를 써줄 테니 빨리 큰 병으로 가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편안했다. 그 표정이 너무 기가 막혔는지 오히려 의사가 화를 냈다. 의사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큰 병으로 가보세요. 알았다고 얘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냥 좀 걷고 싶었다. 암세포는 매일 우리 몸에 5,000개씩 생긴다. 이때 우리 면역력이 강하면 면역세포인 NK세포나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NK세포나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면서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바로 스트레스 아닐까? 암은 누가 만든 것인가? 다름 아닌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나다. 주사나 약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닐까? 나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남편이 병원에서 2년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평상시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항상 빌었던 것이 기억났다. 일단 나 자신부터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첫 강의를 한 뒤로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15분, 30분짜리 강의를 하다가 드디어 1시간짜리 강의가 들어왔다. 나는 정은경의 희망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반응이 좋았다. 내 강의를 듣는 내내 웃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내 블로그를 읽으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댓글들을 달았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에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전화도 왔다. 그렇게 강의가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행운이 찾아왔다. 지금 천안 인생극장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내 강의를 듣게 되었다. 대표님은 나에게 우리 천안 인생극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 결과 나는 지금 천안 인생극장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기부여 강사로, 또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그리고 메타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꿈 책 출간도 준비 중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많이 만난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물론 도전했다. 작가가 되기 위해 블로그를 열었고 나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했다. 블로그와 유튜브 덕분에 강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취직을 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이 세상에서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꾸준히 꿈을 꾸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나는 상위 1%인 블로그로서 글을 남긴다. 영영 아빠, 잘 지내지? 아들과 나도 당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게. 항상 고맙고 감사해. 그리고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아들 잘 키워놓고 갈게. 그때 만나자. 열심을 다하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맞아. 하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지. 우리 은경 작가님은 한쪽 팔이 없는데 한쪽 손으로 자판을 쳐가지고 유튜브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한 달 만에 유튜브 올리고 강의 다니고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럼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능력자지요. 그러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들보다 몇 배 연습해갖고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 또 있잖아. 우리 작가님은 희망을 자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멋지지 않냐? 어휴, 그럼요. 끝까지 가본 사람은 희망이 좀 보일 거예요. 나도 뭐 다음에 카페도 해보고 네이버에 블로그도 만들어 봤는데요. 웹상에서의 제 공간을 만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거 유지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 말에 작심 3일이라고 있잖아. 유지하기가 어렵지. 또 우리 강사님이 메타버스 강의도 한다고 했잖아. 요즘에 이거 뜨는 업종인데 난 처음에 메타버스 말을 들었을 때 버스 이름인 줄 알았던 거야. 메타버스라고 새로 무슨 버스가 나오나 보다 그랬다. 자기는 어땠어? 뭐 나는 새로 나온 광역버스인 줄 알았지.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정리 좀 해줘봐.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로 초월한 세상을 의미하는 메타버스의 요소는 증감현실 AR과 라이프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4가지이며 하나하나마다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 닐 스티븐의 소설 스노우 크러치에서 처음 나와 그리 흥행한 소설은 아니었지만 소설에서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 소설로 영감을 받아 많은 메타버스가 탄생하였고 실제로 세컨드 라이프와 구글어스 지도는 이 소설로 참고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뭐 가상의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팔고 한대요. 그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 응. 가상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또 누굴 만나보고 싶은데. 그것은 비밀. 하여튼 비밀도 많아요. 발전하는 기술 중에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응. 자율운전이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래 요즘에 응. 자율주행 차가 나왔다고 하던데. 택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처음부터 끝까지 간대요. 아, 글쎄, 잘은 모르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겠지. 하지만 뭐 더 개발되면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또 될지도 누가 알겠어? 아유, 그 택시 나오면 빨리 타야지. 그래? 그러면 그 택시 나오면 자기가 우리 집에 타고 놀러 오면 되겠다. 그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시아가 부릅니다. 언스톱파블.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mile,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I put my armor on,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r feelings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I put my armor on, show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or on,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I'm unstoppable today.